여러분, 지난 시간에 A는 B 플러스 C 플러스 D라는 문단의 구조를 공부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러한 구조가 어떻게 글이 전개되고 그리고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글을 읽을 때 글을 읽으면서 그 문단이 끝나는 표시를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읽으면서. 여러분 미리 이렇게 따로 그 밑줄을 끌 필요는 없고요. 글을 읽으면서 이렇게 밑줄을 끄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찾기가 훨씬 쉽습니다. 자, 예를 들면 어떤 내용이 어디에 나오는지 정확하게 몰라서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면 이게 몇 문단이다 빨리 찾을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한 것 같은 방법을 다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했죠. 조선 선비사회의 진출 경로는, 자, 이게 화제입니다. 화제. 두 번째로 뭐냐면은 과거에 급제하여 관리가 되는 경우와, 이게 초점 원이죠. 얘를 설명하는 거, 화제를 설명합니다. 살림으로서의 초화에 묻혀 공부에 전되는 척체가 있는 경우, 우리가 지난번에 용어로는 시에 해당되죠. 그 다음에 조상의 덕으로 벼슬을 하는 음직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A는 B 플러스 C 플러스 D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요소가 있나 하면은, 자, 처음에 이제 어떻게 되나요? 과거가 나온다고 그랬죠. 두 번째 뭐예요? 살림, 특채. 그쵸? 세 번째는 뭐예요? 음직.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죠. 그럼 보세요. 자, 여기에 과거가 나오죠. 과거. 그 다음 보세요. 살림 특채. 두 번째 나오죠. 예, 역시 여기도 살림 특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 여기는 음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네요. 글의 순서만 봐도 어떻게 나오나요? 자, 첫 번째 보세요. 과거죠. 두 번째 뭐예요? 살림 특채. 그 다음 세 번째 뭐예요? 음직.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는 거죠.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바로 과거, 살림, 특채, 음직이라는 그 틀이 이렇게 새겨져 있어야 돼요. 그럼 문제풀이가 굉장히 쉽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전형적인 문제가 있죠. 그게 뭐죠? 일치불일치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일치불일치는 내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 없어요. 그냥 있는 내용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빨리 찾으면 돼요. 이해가 필요 없어요. 뭐 독해를 한다, 뭐 어떻게 그 내용을 읽고 안다, 이게 필요 없어요. 그냥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저기에 무엇이 있구나 라고 그냥 알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 대신 이제 이걸 내용을 오래 기억 못하는 친구들은 시험을 칠 때 잘못하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수가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일치불일치 문제가 순서대로 나오면 문제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1문단, 2문단, 3문단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렇게 따라 읽으면서 체크하면 돼요. 그런데 이 문제처럼 전혀 다르게 나올 수 있죠. 자, 이건 어떤가요? 자, 여기서 보면 먼저 글을 읽으면서 핵심어를 잡는 거예요. 핵심어가 뭐예요? 공공의 선이에요. 공공의 선. 그러면 공공의 선이란 말이 어디 있는지 빨리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늦게 찾으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볼까요? 여기에 나오죠. 공공의 선.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은 보통 연습할 때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는 연습을 하세요. 늘 평상시에. 버릇처럼. 그렇게 하면 훨씬 더 빨리 풀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뭔가요? 여기에 과거 제도란 말이 나오네요. 그러면 당연히 돼요. 2문단하고 3문단이죠. 이 부분이죠. 2문단과 3문단에서 여기까지 소과 대가란 말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이 뒷부분에는 살림 특태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2문단에서 나오는 거죠. 2문단에서. 그걸 보세요. 과거 제도를 통해 관직에 진출하려면 대과에 합격해야 된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나오잖아요. 그죠? 바로 여기에 나오죠. 대과. 여기에 합격해야 비로소 관직에 나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바로 연결시키면 되죠. 여러분 이거는 시간이 걸릴 뿐이지 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보세요. 음직에 발탁된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음직이 몇 문단인가요? 여기잖아요. 음직.
자, 고위관직으로 진출했다. 고위관직이 어디예요? 고위관직. 그런 단어가 있나요? 아니죠. 여기 미관말제라는 말이 있네요. 오, 미관말제. 그럼 이거 틀린 거죠. 이게 답이죠. 그렇죠? 예, 이게 답입니다. 이게 답이죠. 일치하지 않은 거니까. 자, 그러면 사실은 이제 정확하면은 4번, 5번을 읽을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언일에 대한 이야기는 언일. 물론 여기에서는 1문단에서는 언일이 나오지 않았지만 이건 첨가된 문장이죠. 예, 이 언일이 나오죠. 언일은 선택한 것은 현실을 난세로 파악하기 때문이다. 여기 보면 나오죠. 언일은 시대를 난세로 판단했다. 같은 말이죠. 여기서 시대를 이 말하고 현실이라는 말 정도로 말이 바뀔 뿐이지 거의 비슷한 말이 나오죠. 자, 5번 보세요. 직권한 영수. 여러분 영수라는 단어를 빨리 찾으면 되겠죠. 어디 나오나요? 직권한 영수. 보세요.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그렇죠? 영수는 정파 내부 인물을 등용해 정치적 이념을 수행했다. 정파의 인물이 되었다고 했으니까 같은 말이죠. 예, 이처럼 여러분들은 글을 읽을 때 일치 불일치는 속도가 빨라야 돼요. 시간이 많이 걸리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볼까요? 자, 2번 같은 문제 볼게요. 2번 문제. 자, 2번 문제 보면 구분했죠. 실제로는 구분하면 일반적으로 비교와 대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공통점과 차이점이죠. 여러분 이것도 보면은 과거 출신 관리와 살림 출신 관리라고 이야기했어요. 과거 출신 관리와 살림 출신 관리. 자, 다시 한번 할게요. 과거 출신, 그 다음에 살림 출신.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글을 어디에 읽어야 되나요? 이 부분이죠. 이 부분만 읽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일부러 멀리 갈 필요 없어요. 그러면 과거 부분은 이 부분이니까 여러분 이 부분만 열심히 읽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읽으면서 이건 일치 불일치 문제처럼 생각해도 돼요. 확인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고민할 문제는 아니죠. 자, 그럼 뭐예요? 과거는 시험 봤으니까 공개 채용이죠. 얘는 어때요? 시험 보지 않았잖아요. 그냥 여기 보세요. 한 학파의 영수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새로 집권한 자신들이 지역을 인정하기 위해서 정파 혹은 학파의 인물을 등용하는 거예요. 시험 없이. 그게 어떻게 돼요? 특별 채용에 해당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동안 기본적인 성향이란 말을 했어요. 근데 이건 약간 달라요. 기본 성향을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 요거는 어디에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디죠?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교는 본질적으로 정치 지향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치 지향에는 공통분모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은 과거를 봤든 살림책되든 아니면 음직이든 언일이든 간에 모두 정치 지향적이라는 거죠. 자,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 보면 현실 대응 방식 했는데 긍정적이고 적극적 비판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현실 대응 방식에 대해서 그런 내용이 아예 없잖아요. 그런 말이 없어요. 긍정적 수용이나 적극적 비판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답이죠. 간단한 거예요. 사회 진출 배경에는 과거제도, 특수한 정치 상황. 여러분, 이 말은 실제로 있죠. 그렇죠? 예. 이 앞에도 보면 과거 제도, 과거와 관련 제도, 과거의 급제예요. 이런 일문단에도 나와 있고, 특수한 정치 상황에 대해서는 보면 나오죠. 그죠? 여기 어디 나와요? 특수한 정치 구조가 나온 결과물이다. 이런 말이 나오죠.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 궁극적 목표라고 나와요. 궁극적 목표. 어디 나오나요? 궁극적 목표. 공의 실현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그대로 나오죠. 공의의 실현이다. 그리고 궁극적 목표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을 맞추는데 속도가 문제지 이건 실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실제로 뭐냐면 실력이 없는 게 아니라 시간이 많이 걸려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